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매매값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 가격이죠. 자, 요즘 전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에 방문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8월 26일 한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역전세난 끝, 집값 오르더니 전세값도 올라 무주택자 황당. 자, KB부동산 통계로 근거로 작성이 됐는데요.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03에서 0.08로, 그리고 전세가격 변동률은 0.04에서 0.1%로 상승이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경기도 역시도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이 0.04에서 0.04로 변동은 없었는데 전세가격은 0.06에서 0.1로 매매가격 상승률을 추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렇게 요약이 돼 있었어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반등한 지 일주일 만에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전세 가격도 오름세로 전환하며 역전세 우려를 줄이는 동시에 매매 가격을 떠받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한국부동산원 통계도요, 전세값 상승세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주간 전세 변동률 0.11에서 0.16%로 올라갔고요. 서울 아파트도 0.11에서 0.15%로 매매 가격 상승률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부동산 가격 쇼크의 근본 원인 기억나시나요? 이때 예금금리 5%가 됐었죠. 대출금리는 6%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유입될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더 크게 하락하면서 투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 전세는 거의 폭락세였어요. 이것이 수도권 전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6월 기사를 확인해 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역전세란 이슈가 화제였습니다. 1년 내 만기 전세금 302조 원 역대 최대 역전세 갈등 커질까? 전세값이 2년 전보다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을 느끼면서 투매로 던진다는 시나리오가 많이 있었죠. 미분양 물량과 PF 대출 부실 확대와 더불어서 하락론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역전세란 굉장히 조용하죠. 실제 올해 1월 이후에 변화한 전세시세 보겠습니다. 고덕동 산일역 인근에 위치한 고덕 아르테온 4066세대의 매머드급 대단지죠. 자, 여기 전용 84제곱미터 전세시세 볼게요. 올해 1월 달에 6억 2,500만원에 6층 매물이 거래가 됐고요. 15층 매물은 6억 3,500만원의 전세 거래가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근데 8월 달에 거래된 내역 봤더니 8억 1천만원입니다. 전세가격 변화가요, 6억 2,500만원에서 8억 1천만원으로 무려 27.5% 상승을 했습니다. 매매가격도 여기가 오르긴 올랐죠. 13억에서 15억으로 올라서 2억 1천만원 올라갔는데, 실제 상승률로 보면 16.1%지만 전세값 상승률은 매매가 상승률을 훨씬 추월했다는 겁니다. 헬로시티 전세값 변화도 볼까요? 헬로시티 전용 84.95제곱미터. 자, 여기 올 2월 달에 전세 시세가 7억 5천에 실거래된 내역이 있었어요. 자, 근데 8월 달에 봤더니 10억이 됐습니다. 전세값 변화 7억 5천만 원에서 10억이 됐기 때문에 33%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매매 가격은 12.5% 상승했는데 전세 가격은 훨씬 많이 뛰었다는 거죠. 광교 자연의 실스테이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012년 11월에 완공된 1764세대의 단일평소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죠. 여기 2월 달에 전세 시세가 5억 5천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자, 근데 8월 달에 전세 거래된 걸 봤더니 7억 5천만 원입니다. 5억 5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까지 무려 36%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올 초 대비 현재 26% 상승했는데 전세값 상승률이 매매값 상승률을 훨씬 추월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자연의 힐스테이트는 지금 전세 매물 자체도 얼마 안 돼요. 자, 올해 초 대비 30% 이상 반등한 곳이 많아서 전세를 알아보러 부동산에 가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전세란이라면서 언제 이렇게 올랐지? 전세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올랐을 겁니다. 특히 지금 실거래된 내역보다 호가는 더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왜냐면 실제 가보면요, 매물도 몇 개 없거든요. 전세 매물 추이 볼까요? 경기도 지역 보겠습니다. 현재 매물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2020년 상반기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서울 지역도 비슷합니다. 2020년 상반기 수준까지 전세 매물이 감소한 상황.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에 큰 폭락을 일으켰었던 전세 매물 급증 상황이 이제 확실하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전세 매물이 서울이나 경기도 할 것 없이 500에서
800건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임계점을 넘으면은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특히 지금요,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걸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름 방학 시즌이 이제 끝나가고 있잖아요. 여름 입주 물량 증가가 많았던 시기예요. 서울이든 경기도든. 근데 이게 전혀 효과가 없이 계속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매매와 전세의 동반 상승입니다. 특히 전세가 상승폭이 더 크다는 거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1분기 때 어떤 일이 있었다? 매매가보다 전세 가격이 훨씬 많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때 전세가율이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더 하락할 거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이것이 무주택자의 매수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올 1분기 이후에 초급매가 계속 소진하면서 호가가 빠르게 올라갔지만 거래량은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전세 가격이 무주택자의 심리에 영향을 준 이유도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일반적으로 전세 수요는 전세대출 금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승 중이에요. 그래서 3.8%, 3.3% 후반이 보편화됐다가 지금 4.2%부터 시작이죠. 반면에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여전히 3.7에서 3.8% 사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부담이 크게 낮아진 전세대출 금리가 수요를 계속 유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진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정부에서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를 유도했어요. 그러면서 이 전세대출 상품은 보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택금융공사에서 90%까지 보증해주던 것을 이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에 100% 보증하는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상 은행 입장에서는 무위험 대출이 돼버린 거예요. 당연히 내가 손실 볼 확률이 없으다 보니까 대출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하나, 이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은행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은행들은 알 거예요. 앞으로 금리가 크게 낮아질 거라는 거를.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에서 고정금리를 팔면은 유리하다 보니까 시중 은행에서 적극적인 판매 유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낮은 금리로 연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낮아진 금리가 바로 전세 수요 연결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슈는요, 바로 빌라 오피스텔의 전세 불안 확산입니다. 지금 조금 조용해졌지만 올 상반기에 가장 큰 이슈는 깡통 전세 이슈였죠. 이것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성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 주요 피해자가 20대에서 30대의 청년층과 신혼부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요, 오로지 아파트로만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아파트 쏠림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낮아진 대출 금리에 더 많은 전세 수요를 불렀다는 거,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훨씬 빠르게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은 기준금리 3.5%입니다. 이때 전세가 급등 상황이 발생했어요. 올 1월부터 8월까지만 보면 전세가 폭등 맞아요. 물론 높았던 가격에서 회복 중인 시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슈가 안 됐을 뿐이지 전세 가격은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금리가 더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전세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이 금리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는 바로 전세자금 대출의 보편화 때문이죠. 그래서 연속된 금리 변화보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세값 불안이 나타나면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전세 가격이 폭등합니다. 어떤 대책을 꺼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요, 전세 불안은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동산 대책이 바로 전세 대책이에요. 매매 대책은 간단해요. 집값 과열됐을 때는 투기 억제책 쏟아내고, 그리고 집값이 하락할 때는, 폭락할 때는 그냥 정부 이제 부양책을 좀 꺼내면 되거든요. 전세 대책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전세 불안이 나타나게 되면 투트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갭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전세 시장의 고금자로 봐서 그동안에 적재시했던 갭 투자자들이 이제 갭 투자를 많이 해서 전세 공급을 늘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막히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 실거주 의무 폐지, 취득세 중과,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등이 이 시기에 풀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카드는 바로 전세 대출의 확대입니다. 전세값이 많이 올랐네? 대출 더 해줄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전세 대출의 한도 증액은요, 이런 식으로 강한 전세난이 일어났을 때
대출 한도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세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전세 시장 이슈는요,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 공부 단 한 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바로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예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같은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